영화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은 우연히 파티장에서 만납니다. 세바스찬에게 자신의 프리우스 키를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흔쾌히 보관함의 문을 연 세바스찬은 곧 당황하는데요. 보관함 속 대부분의 키들이 모두 프리우스였기 때문이죠. 이에 미아는 멋쩍게 웃으며 녹색 리본이 달린 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1997년 프리우스는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높은 연비로 큰 주목을 받으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 친환경과 전동화라는 큰 물결을 타고 하이브리드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플레이 모빌리티 4화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의 종류와 하이브리드의 핵심인 변속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혼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내연기관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동력원을 뜻하지만 2개 이상의 동력이 사용되는 것은 모두 하이브리드라고 부를 수 있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개발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9세기 후반 페르디난토 포르쉐의 믹스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재 자동차 엔지니어로 불린 페르디난토 포르쉐와 마차 공장 사장인 야곱 로너가 1899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너 포르쉐 믹스테를 개발했습니다. 믹스테는 프랑스어로 혼합된이라는 뜻으로 4개의 바퀴에 각각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당시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터와 배터리의 발전 속도는 더딘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발전과 유전 개발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하이브리드는 시장에서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는데요. 20세기 중반 자동차 산업은 석유의 대량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연료 고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기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2009년 세계 최초로 LPG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아반떼,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2011년 출시한 국내 최초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인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2013년 현대차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며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할까요? 하이브리드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내연기관 모두를 오가는 효율적인 주행을 통해 연비를 높일 수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회생제동 기능을 활용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충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비해 편의성이 높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브레이크 패드도 덜 소모되는 장점이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개의 동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전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동력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의 효율을 높여주는 배터리 기술 등 여러 기술이 추가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성능은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기업의 기술력에 의해 성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크게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풀 하이브리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 2가지 동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비를 높일 수 있고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전을 합니다. 다음은 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 위치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대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긴 주행거리를 전기로만 운행할 수 있고 전기를 다 사용한 경우라도 엔진을 작동시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 있어 연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처럼 운행을 많이 하려면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 모터가 소형이기 때문에 풀 하이브리드처럼 단독 주행은 할 수 없지만 시동을 걸거나 출발할 때처럼 큰 힘이 필요할 때 엔진에 힘을 실어주거나 전기 관련 구동 장치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연비에서는 살짝 아쉽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정비성이 좋은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의 동력을 사용하는 만큼 파워트레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함께 웃는 기업이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의 리더, 현대 트랜시스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 모든 변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세계 유일의 기술력과 압도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해 30초에 한 대씩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트랜시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6단 DCT는 연비가 좋은 더블 클러치 변속기에 전기 모터를 추가한 변속기입니다. 이 변속기를 사용하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 리터당 약 20km의 연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8단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자리에 고효율 모터와 하이브리드 엔진 클러치, 토션 댐퍼를 작용해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높은 연비 효율과 부드러운 출발, 변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변속기입니다. 플레이 모빌리티 4화에서는 남다른 편의성과 연비로 시장에서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주행 환경과 사용성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한 만큼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하이브리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 하이브리드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는 변속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현대 트랜시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플레이 모빌리티 4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